자, 여전히 국가대표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시끌시끌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와 정우영 선수, 설령우 선수 함께 있는 모습과 축구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드리면서 이것이 카드놀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제가 찾지를 못했다. 하지만 뭔가 의혹이 있을 만한 모습들이기도 하다. 이 관계성 자체가. 그렇기에 협회 측에서는 이 카드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계 처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 직원 직위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단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런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한 이거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분 카드놀이 기강 해이해진 한국축구, 무거워진 황선홍의 어깨. 하필이면 또 이 시기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 설령우 선수, 정우영 선수 이 탁구팸 3인 모두를 선발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도 전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 지금 이번 태국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강인 대표팀 내부 논란이 당사자들의 화해로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대표팀 내부 스텝에 젊은 선수들과의 아시안컵 준비 당시 카드놀이까지 터졌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딱 어울리죠. 그러니 황선홍 감독의 어깨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보면 이 태국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오죽했으면 사기 충전. 우리가 한국을 이길지도 모른다. 아니 비길 수 있다. 태국 선수들은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으며 여기에 이시 감독은 현재 국가대표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며 감독 교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태국 축구 대표팀의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강인 선수와 태국 게이트를 연 탁구팸 3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 처리와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한 협회의 무능함이 맞물리게 되면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태국 선수들은요, 훈련 캠프에 소집돼서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여기에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시이 마사타다. 일본인 감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한국과의 한일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월드컵 예선 2연전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말이 그런 거지 일본인 감독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번 방콕 포스트에서는요. 이시 감독은 우리는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두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는 것이 목표다. 특히 유소년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이 아시안컵 이후 경질된 뒤 한국의 임시감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이시는 팀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감독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예측하긴 어렵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훈련을 잘하여 두 경기 모두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 이번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플레이메이커, 그러니까 이제 탑급 선수겠죠. 이름이 차나팁 송크라신이라는 태국 선수인데 현재 나의 체력은 좋다. 경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겪은 문제는 선수들이 최고의 프로이기 때문에 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고 태국 선수들도 그들과 맞서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도 그들을 이기고 싶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론 내리면 어떻습니까? 태국 선수들도 자신들이 이길 확률이 낮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한데
여기에 한국을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시 감독의 말처럼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최근 감독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입장 바꿔서 태국 내에서 하극상이 벌어졌고 감독이 최근 교체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감독이 갑자기 교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략 파악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크겠습니까? 상식적인 입장에서 팀 내분적인 문제로 흔들흔들 하겠다. 이거 그냥 편안하게 꽁승이라고 하죠. 꽁승. 꽁돈에 공짜를 붙여서 거저 이기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드 문제까지 터진 상태이니 이게 지금 태국전에 임하는 태국 선수들과 감독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날라다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한 거는 당연하고도 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를 차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몇몇 분은 이렇게 무능한 국가대표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그냥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클럽 축구팀에서 계속 뛰는 게 낫지 않겠냐? 손흥민 선수를 위하는 발언들은 몇몇 봤습니다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차출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번 17일 풀럼전에서 올 시즌 첫 3경기 연속골을 도전합니다. 벌써 14호 골까지 터졌어요. 최근 14호 골을 터뜨렸을 때의 세레머니 모습인데 이때 여전히 탈구된 손가락과 평범한 손가락을 함께 붕대로 감아놓은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때도 많은 국민분들과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복귀가 확정됐고 그 와중에 어떻죠? 카드놀이 사태가 터졌는데 그 카드놀이 내부에 축구팬 3인이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한판 붙는 거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바로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화된 거예요.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곧 만나게 될 것 같다. 8강에 올라 대진 추첨식을 앞두고 있는데 두 선수가 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공식전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된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선수가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경기 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강인 선수는 아시다시피 제일 꼴등에서 바로 앞자리에 있는 평점 순위밖에 받지 못했고 사실 김민재 선수 역시 최근 폼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 클래스 선수들임에도 한국과 해외에서 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국가대표 내분이 일어난 상황 속에 당연히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어찌됐건 이번 포지션별 베스트 플레이어 공격수들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라운드별 베스트 플레이어로서 2023 AFC 아시안컵 조별 예선전에서의 이강인 선수를 첫 번째로 꼽은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키 174에 몸무게 71kg,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조별 예선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공격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최전방에서 패스를 받아 탁월한 골 감각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강인 선수는 조별 리그에서만 3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태국전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지 못한다면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축구의 경기력은 나는 관심이 없다. 지금 앞에 말했던 이 카드놀이와 왜 도대체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의 CCTV를 협회 측에서는 왜 공개하지 못하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카드놀이 사태가 단순 내분과는 또 다르다라고 지금 언론사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제대로 폭로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탁구 게이트가 아니라 카드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그렇게 우스웠던 건가? 탁구 때문에 다투고 경기 전에는 노름을 하고 국민이 정말 화난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냐? 손흥민과 이강인의 일명 탁구 게이트 이후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대표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지난 13일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중에 축구협회 직원과 일부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을 놓고 카드게임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자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선수단 지원 업무를 맡은 팀장급 스텝이었으며 카드놀이에 참여한 선수들은 96년생 이하의 어린 선수들 3, 4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팸 3인이 다 96년생 이하의 나이대이고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축구협회 설명에 따르면 그냥 카드 놀이를 했을 뿐이다. 판돈이 4, 5만 원 수준으로 사실 이건 스텝 간의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푸는 과정에서 카드 놀이를 한 것 같다. 축구협회는 이 과정 중에 판돈의 액수 등을 놓고 보면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니 왜 이걸 자체 결론을 내립니까? 선수들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이런 소액 내기를 한 적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부분이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의 복지 차원으로 수직 기간이 긴 대회 참가 때 숙소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카드, 장기, 바둑, 보드게임, 비디오 게임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꼴등이 음료수 사오기라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팀전을 해가지고 진 팀이 음료수 사오기랑 거기에 칩을 두고 돈을 걸고 하는 거랑은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초점을 잘못 맞춘 거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서 주사위, 골패,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하는 일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형법에서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결국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명을 판단하는 데는 재물의 성격이 일시적인 경제 가치가 아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상습적, 지속적이어야 하며 그 성질과 방법, 규모,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축구협회가 위에서 해명했듯 스트레스를 푸는 목적에서 음료 내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봐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카드게임 한 판에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을 좀 비화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인데 협회가 위임받은 국가대표 관련 사업은 엄연한 정부의 위탁 사업입니다. 즉 국민들의 세금과 지능기금이 사용되는 공적 업무인 거예요. 그러니 공공성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국가의 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곳이 국가대표협회입니다. 즉 어느 정도는 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시안컵이라는 큰 대회 직전에 훈련 기간 중에 규정을 어기고 판돈이 걸린 게임을 즐겼다. 4, 5만 원 수준?
연봉이 억에서 시작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4, 5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는 그 구분은 사회의 상식적 허용 범위라는 건데, 노인정에서 하는 100원짜리 게임도 지속적이고 목적이 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지훈련에 가서 있는 그 숙소에 한국에서 칩까지 가져가서 게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노인정에 사는 어르신들 100원짜리 게임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세대의 자율성을 인정해 MZ세대? 그건 허상일 뿐이다. 뭐 그게 뭐 대다수냐. 집에서 명절 때 안 해봤냐. 경기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식 시간에 한 건데 별소리 다 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 어린 선수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무적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Z세대 공과 사, 개인주의, 자유분방, 차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때에 속하는 모두를 MZ세대로 분류해야 하고 그들의 특징이 저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Z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옹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적을 바랬던 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진정성을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국제대회는 정말 전쟁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기를 걸고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을 뽑아서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모두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기에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카드게임을 했다. 나이와 세대 문제를 떠나서 MZ세대고 뭐고 간에 이들은 국가대표라는 겁니다. 국가대표팀에게 대중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국제대회에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긴커녕 성적도 안 좋은 마당에 카드게임 치고 탁구 게이트가 터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걸 편협한 국가주의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국가대항전은 이런 의도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국가주의만이 주는 달콤한 컨텐츠를 즐기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대표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월드클래스 선수가 돼서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으며 잘 살잖아요. 그러니 국가대표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결국 관련자들은 해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나서 지금 뭐 이 불만 폭등 끊임없다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카드 사건까지 터지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카드 사태에 결국 또 한 번 더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 이 타코팸 3인이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현장의 영상, 사진,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아주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헤럴드 경제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강인 보이콧 한 다음에 근데 전석 매진이야? 붉은 악마 등에 업고 6만석 완판 매진되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콧 운동이 번져나가는 이 마당에 이강인 선수가 돌아온 이번 경기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티켓 전석 매진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태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상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하극상 논란에 휘말린 이강인 선수 대표팀에 다시금 선발된 가운데 3월 A매치 입장권이 매진이 돼버린 거죠. 일각에서는 해당 경기 보이콧 움직임마저 있었지만 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자마자 실제 티켓 판매에는 타격이 거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되고 말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대표팀에는 이강인이 반기를 들었던 주장, 손흥민, 김민재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명단 발표되자마자 막 사퇴해라! 난리가 난 거죠. 자, 이 논란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붉은 악마는 대표팀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며 이번 경기에 힘을 실었고, 이들은 붉은 악마의 본질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붉은 악마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축구협회의 잘못으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응원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가오는 태국과의 2연전은 보이콧 없이 선수들에게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다. 이런 말이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나뉠 정도로 일파만파 번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태국전이 매진됐다라는 소식에 일부 축구 팬들이 붉은 악마에게 오히려 분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이콧 운동을 야기하고 있었던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이 붉은 악마의 지지가 결국 태국전의 완판 매진을 도와주게 된 셈이죠. 알다시피 입장권이 매진됐기 때문입니다. 보이콧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붉은 악마의 지지 선언 때문이 아니냐. 이 소식에 팬들은 분노를 표출했고요. 축구협회 게시글에 불매한다며 또 나만 진심이었나? 돈이 들어오지 않아야 위기의식을 느낄 텐데 이러니까 변화가 없지.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태국전이 대한민국 축구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이콧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겠다라는 댓글을 제 영상에도 2,000개가 넘게끔 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보이콧이 실행되지 않게 됐고 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축구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를 향해서도 표출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하자라는 운동이 인터넷상에서 막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악마에서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지 않겠다. 더 크게 응원하겠다. 결국 이 공식 입장문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태국전의 매진 사례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앞에 서는 것이 많은 부담을 줄게 만들었다. 뭐 좋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 팬들은 이런 때일수록 선수들을 위해 단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정몽규 협회장에게 돈 받았냐. 붉은 악마도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내비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양립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좀 들어와요. 이강인에게 결국 공개 사과의 기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사실 이 탁구 3인방에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왈가왈부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하극상이 결국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 몸담았던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강인으로서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최선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국가의 대표 선수로서 이는 올바르지도 않은 행동이었기에 대한축구협회 KFA 차원에서 명확한 조사에 의한 사태 수습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CCTV를 공개해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사태 설명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계까지 수순대로 내려라.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비추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죠요.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식 조치는 없었으며 당사자 사과와 함께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설령우, 정우영 이 탁구팸 3인을 그대로 선발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고 결국 경기력을 앞둔 선수에게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경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망각한 듯 이른바 이들 탁구 3인방의 물병놀이가 하극상 못지않게 이 3인이 한 번 더 분개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역대 최대 참사가 벌어지는데 한몫했다
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따가운 싸늘한 시선만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팬들에게 직접적인 비난이 다시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강인은 물론 다른 설령우, 정우영 두 선수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에 휩싸이게 되며 태국과의 2연전에서 경기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이 타코팸 3인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 어떤 형태로든 한 번 더 제대로 된 공개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론 KFA 역시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이 실수를 털어내고 다시 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축구는 원팀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팀워크를 치는 선수는 용서받을 수 없고 또한 용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선수들의 이런 순간적 일탈에 대해서는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공감도 됩니다만 사실 국민적 사과도 필요하지만 굳이 태국전에 출전을 시키기로 확정 지었다면 태국전 이후에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과만 있을 뿐 징계 조치가 없다면 또 그냥 말뿐인 사과가 되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는 날라다닙니다. 2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하게 된 거죠. 첫 시즌 4개 대회 우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폼이 한동안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그럼에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완승을 했음에도 풀타임을 뛴 이강인에게는 혹평이 쏟아졌다. 왜였을까요? 방금 제가 날라다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상당한 혹평을 받았대요. 내용을 보니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이강인 선수에게 혹평이 쏟아졌고 프리킥은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쭉 한번 살펴봤더니 제대로 된 상세 경기 내용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위협적인 프리킥을 한번 보여줬던 이강인이지만 전체적인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점 7.3점을 부여하면서 출전한 선발 선수 중에서도 뒤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입니다. 결국 거의 꼴등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데 이강인은 지나치게 전형적인 경향이 있다. 선방에 막혀 직접 프리킥 하나만 그나마 위협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강인 선수는 30m 안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정확성과 속도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터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풀백이 없는 오른쪽 측면으로만 너무 많이 질주했다. 프리킥 득점에 가까운 것은 맞지만 이강인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는 플레이어다. 안정적이고 전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쥐약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 변칙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굉장히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강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질문하자 절친이었던 국가대표 멤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쭉 보니까 엄원상이라는 이 선수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난 13일 인터뷰 중에 오랜만에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영광스럽다. 잘해야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 황희찬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함께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겠죠.
특히 절친한 형으로서 최근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이강인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 절친한 형으로서 어떻게 돕고 싶냐? 라고 질문을 받자 강인이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있다. 저 또한 제가 가서 할 역할을 잘 해내야 할 것 같다. 약간 말을 아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히 부정하지 않는 걸 보면 저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태국전에서 차라리 발탁되지 말고 징계 처리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자숙할 수 있는 시간, 휴식의 시간을 조금만 가졌다면 이거 훨씬 더 국민분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공식적인 추가 사과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요번 태국전에서 요번 이 파리 생제르맹에 정말 낮은 점수와 혹평을 받은 것처럼 경기력이 정말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 이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 얼마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날선 비판들과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이 속출하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라도 했어야 하는 자숙의 징계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전지훈련 카드놀이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아시안컵의 실패 원인이자 기강이 해이해진 것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이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불똥 튀게 된 황선홍호 선수단 문제 없나? 대한축구협회 직원과 축구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가운데 그 불똥이 황선홍호에 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극상 논란에 이은 축구대표팀의 내부 기강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각에선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선수들도 이번 대표팀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일주일 뒤에 A매치를 앞두고 있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카드게임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또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안 그래도 대표팀이 어수선한 이 가운데에 카드게임으로 논란에 있는 선수로 인해 황선홍호가 더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냥 내기 수준의 게임이다라고 했지만 함께 게임을 했던 협회 직원은 직권 해제를 해버렸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놀이에 참여한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카드를 치기 위해 칩까지 챙겨가서 칩 한 개당 돈을 걸고 한 카드놀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기 수준이 맞았냐?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중요해요. 이 카드놀이에 참여한 선수들이 대체로 19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6년생 이강인 선수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2001년생입니다. 자, 그런데 1996년보다 어린 선수들이라고 탁 꼬집고 있어요. 이 기사에 굉장히 예리한 모습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카드를 쳤다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특히나 이 축구협회 대표팀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만 하고 있다. 협회가 하는 게 뭐냐? 축구계에선 이번 카드 사태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위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오는 21일 A매치가 전석 매진된 걸 보면 대표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 협회와 대표팀은 이를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근데 제가 왜
이 96년생보다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카드를 친 당사자들이다라는 걸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01년생인 이강인 선수를 비롯하여서 바로 타코팸 3인 설령우 선수가 98년생, 정우영 선수가 99년생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96년생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번 카드놀이 사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타코팸 3인은요,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직접 제보받은 충격적인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누군가 이렇게 국가대표에게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봐도 이 왼쪽에 설령우 선수, 그리고 가운데 보라색 모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정우영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아마 눈에 여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보이시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축구협회 임원 관계자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뭔가 그림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카드를 친 관계자가 축구협회 관계자였고 직권 해지가 됐는데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 우측에 정우영 선수, 좌측에 설령우 선수가 딱 있단 말이죠. 이거 뭐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처를 또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찾은 영상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참 놀랍게도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이강인 선수와 협회 임원도 함께 있어요. 정말 이 세 사람이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이번 카드게임 논란에도 휩싸여 있을까요? 사실 이 영상만으로 그걸 판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냥 친한 임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제보해 주신 분은 굉장히 유력하게 요 세 사람이 전부 다 최악일 경우 아니면 셋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카드 게임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 협회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협회가 지금 숨을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타코팬 3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협회가 나서서 이제는 이번 카드게임 사태 같은 경우는 협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등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라리 누가 카드를 쳤는지에 대한 명단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하여 이 의혹은 불거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다가 만에라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던 이강인 선수는 영원히 축구계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런 칼럼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강인 대표팀 발탁 논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발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로 보이는 이 그림의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뽐내 만에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아마 뭐 협회 사람들인지 황선홍 감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풍자해 놓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좀 읽어보면 이강인의 축구대표팀 복귀를 앞두고서 온라인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의 근거는 바로 손흥민의 용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끝낸 일에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끝났으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계속 만들 이유도, 여러분들이 막 수천 개의 댓글을 남길 이유도 없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막말에는 날이 바짝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인은 국대가 아니라 건달 같다. 대한민국은 죄를 저질러도 실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 관람 시청 거부 주장도 올라오기도 했었죠. 공론장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지난달 21일 함께 미소 지으며 찍은 사진으로 화해를 인증했지만 두 사람의 사적 화해로 진정되기에는 공론장의 주제가 너무나 거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64년 만에 찾아온 아시안컵 우승 기회를 날려버린 카타르 참사가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도마 위의 생선이 엉터리 큰 감독인 클린스만과 그를 뽑은 대한축구협회였는데 외신이 탁구 게이트를 먼저 터뜨리면서 그 생선을 이강인으로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생선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강인의 결정적 실수는 도덕과 규범의 선을 넘은 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대중적 인물들이 도덕과 규범의 잣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공론장에 올라 퇴출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동시대 한국인이 인정한 국가대표의 규범으로서 설명되고 있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대들었다라는 건 공적 규범에 대한 도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23살의 이강인이 깨닫기엔 너무 심오하고 이런 어려운 공론장의 작동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크게 깨닫지 않았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강인을 향한 비난을 거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이 과하면 독이 되고 훈육이 지나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강인을 향해 마음껏 돌팔매를 날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로서 명료한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실력을 겨루고 결과에 승복한다. 경기장 밖의 불화를 경기장으로 가져간다면 그건 프로가 아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프로답게 화해했다. 황선홍 감독 말이 맞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